중용에서 배우는 인생의 균형 잡는 비결.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온다. 중이라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용이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 방법은 모른 채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리며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늘 혼란스럽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 2500년 전 유교의 성인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중용의 핵심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지혜이다. 맹자는 권이라는 것은 저울질하는 것이니 먼저 반드시 정도를 알고서 권할 수 있다고 했다. 저울질한다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감정의 중심을 잡아라. 인간의 감정은 물과 같다. 고여 있으면 썩고 너무 빨리 흐르면 범람한다. 중용에서는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고 했다. 화가 날 때 폭발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마라. 화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감정이 타당한지 살펴본 다음 상황에 맞게 표현하라. 주자는 성내되 그 마땅함에 성내고, 좋아하되 그 마땅함에 좋아하는 것이 중용이다라고 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당장 폭발해서도 안 된다. 그 상황이 정말 부당한 것인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냉정히 판단한 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 이것이 감정의 중용이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다.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과도하게 표출하지 말고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매몰되지는 마라. 맹자가 말했듯 측은지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다. 다만 그 슬픔이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절하라. 욕망과 절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라.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욕망의 조절이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욕망에만 매달리면 불행해진다. 그렇다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살 수도 없다. 순자는 욕망을 없앨 수 없으니 구하는 것을 절제하라고 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났을 때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돈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건강을 해치고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 공자는 부와 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얻지 않는다고 했다. 성공을 원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노력으로 추구하라.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아예 성공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모두 중용이 아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맛있는 것을 적당히 즐기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라. 이것이 욕망의 중용이다.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절하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용의 원리가 적용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외된다. 공자는 친구와는 가깝되 엄숙함을 잃지 말라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과보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라.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다. 너무 친해지려고 하면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완전히 선을 긋고 살면 협업이 어려워진다. 업무적으로는 협력하되 사적인 영역까지는 깊이 개입하지 마라. 맹자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는 그 덕을 논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논한다고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라. 친구로서 만날 때와 동료로서 일할 때의 거리감이 달라야 한다. 말과 행동의 적절함을 지켜라.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하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중용에서는 말은 충실하고 행실은 독실해야 한다고 했다.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 공자는 충고는 좋은 말로 하고 선도는 잘 이끌어야 한다.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고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고 했다.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인격까지 모독해서는 안 된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감정적인 공격은 피하라. 이것이 말의 중용이다. 칭찬도 적절해야 한다. 과도한 칭찬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고 칭찬을 아예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메마르게 된다. 맹자는 선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듯 하라고 했다. 좋은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과장하지는 마라. 변화와 원칙 사이의 균형을 잡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변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시중한다고 했다. 시중한다는 것은 때에 맞게 적절히 행동한다는 뜻이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조절하라. 정직하게 사는 것은 원칙이지만 정직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유행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마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예 가치관과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선택하라. 공자는 온고지신이라고 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변화에 적응하되 자신의 핵심 가치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되 정직성이나 책임감 같은 기본적인 직업 윤리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이루어라. 현대 사회의 큰 딜레마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질서 사이의 갈등이다.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너무 집단에 맞추면 자신을 잃게 된다. 맹자는 홀로 선하면 그 몸을 선하게 하고 함께 선하면 천하를 선하게 한다고 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운 다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확장하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도 말고 가족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지도 마라.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라. 직장에서도 팀워크를 중시하되 자신의 의견은 적절하게 표현하라.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도 말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도 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주장하라.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굴복하거나 이상에만 매달리다가 좌절한다. 중용의 관점에서는 둘 다 극단이다.
순자는 현실을 알고 이상을 품어라고 했다. 꿈을 포기하진 마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지도 마라. 단계적으로 목표에 접근하라. 당장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라.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좋아하는 일만 고려하지도 말고 돈만 보고 선택하지도 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 현실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라.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연애나 결혼에서도 이상형을 추구하되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하라. 모든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조건만 보고 선택하면 행복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중에서 타협 가능한 부분을 찾아라. 성공과 실패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라.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마라.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도 마라. 중용에서는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성공했을 때는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낮아떨어진 결과임을 인정하라. 공자는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실패했을 때는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마라. 실패해서 교훈을 얻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마라.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생시킨다고 했다.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다. 승진이나 시험 합격 같은 성과도 마찬가지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만하지 말고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완벽함과 관용 사이의 균형을 지켜라. 자신과 타인에게 너무 엄격하지도 말고 너무 관대하지도 마라. 중용에서는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어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공자는 사람은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라고 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지는 마라. 다른 사람의 실수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라.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 사람의 인격까지 부정하지는 마라. 맹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친하지 않으면 그 인에 반성하고 사람을 다스리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지에 반성하라고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도 돌아봐라. 자녀 교육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아이에게 기대를 갖되 과도한 압박을 주지 마라.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되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마라.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맞춰라. 일과 쉼의 리듬을 만들어라. 현대인들은 일에만 매달리거나 놀기만 하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둘 다 건강하지 않다. 중용에서는 문과 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긴장과 이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일하면서 쉬려고 하거나 쉬면서 일 생각을 하면 둘 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자는 학문은 때때로 익히는 것이라고 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전혀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몸을 상한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라. 취미 생활도 균형이 필요하다. 취미에 너무 빠져서 본업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취미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 일과 취미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절하라. 중용의 삶은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하다. 공자는 중용은 덕의 극치라고 했다. 극단을 피하고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덕목이라는 뜻이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중용의 원리를 적용해보라.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중용은 초극적인 타협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화의 지혜다. 매 순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용의 삶이다.